예,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부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자본시장 전문가 박세기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면 이제 어떤 사이클에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최근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약세장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은 약세장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20% 이상 빠졌고 미국의 S&P 500도 24%, 나스닥이 뭐 30%에서 33%. 우리가 좋아하는 나스닥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분명히 약세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또 약세장이 도래하니까 또 많은 이제 비관론이 또 나옵니다. 네. 예. 지수가 작년에 3,100, 3,200 갔을 때 거기 나와가지고 시장이 꺾인다. 약세로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강세로는 얘기한다는 사람들은 많은 이제 욕을 듣게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보면 시장의 분석에 대해서 아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뭘 시장을 분석을 해. 그냥 좋은 종목 고르면 되지. 근데 한번 최근에 보세요.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미국의 팡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들 전부 다 30% 빠지면 좀 적게 빠졌고, 그죠? 뭐 40에서 70% 이렇게 빠진 주식들이 절비합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인가? 아니죠. 네, 시장 리스크인 거고요. 그러면 2020년 3월 코로나에 대한 조정장은 1987년 블랙만데이 때처럼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다. 세 가지 약세장, 경기 순환적 약세장, 구조적 약세장,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시장을 아니야 여기서 더 빠져야 돼. S&P 500, 코스피 전부 다 마이너스 35%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과거 2008년과 같은 경우를 보면 50% 더 빠져야 진바닥이 나와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분들이 큰 낭패를 보셨죠. 그러면 왜 어떤 점이 달랐을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1987년 10월 블랙만데이 때도 35% 빠졌었고요. 이번에도 S&P 500이 35% 빠졌으니까 거의 다 빠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시장을 아니야 1100까지 가야 돼. 최소한 지수가 50%는 빠져야 돼 라고 얘기한 분들은 구조적 약세장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비관론자 분들은 조정이 오면 항상 구조적 약세장, 과거에 구조적 약세장의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도 50% 빠져야 돼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약세장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구조적 약세장이라는 거는 2008년과 같은 상황, 1998년 우리나라 IMF와 같은 상황 전부 다 하나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가 동반됐던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기가 동반됐던 약세장이 보통 보면 이제 55%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락다운 상황이 많은 기업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갔었던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 셰일 업체들이 다 거의 다 도산을 할 거고 그 기업들이 빌려간 론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부실화되면서 은행이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금융 위기적 상황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왔던 거죠. 네. 왜? 페드랑 미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인젝션 막 이렇게 투입을 해줬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이미 미국의 1분기가 GDP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도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최근에 수정해서 마이너스 1.2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2분기 연속 미국 GDP가 마이너스 성장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서
이것은 리세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2분기면 언제죠? 4, 5, 6월 달. 그리고 지금은 7월이잖아요. 그죠. 이미 올 1, 2, 3, 4, 5, 6월 달까지의 이 리세션 상황이 이미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주가는 1월 달부터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주식 시장의 IQ는 2만이다. 제 IQ는 80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주식 시장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혹독한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은 이미 1월 달부터 박살이 나면서 그 리세션은 이미 경고를 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리세션을 주식시장이 미리 선반영을 했고, 자 여기서 S&P 500이 24%나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지수가 하락을 하려면 정말로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미국의 또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내년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모습은 나오진 않겠죠. 단지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얘기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경기 순환형 약세장이거든요. 예, 그 경기 순환형 약세장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조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리세션을 겪었던 시기에 보면, 그러면 리세션을 겪었던 시기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까요? 코로나 위기가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긴 했지만 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리세션이 왔었나요? 안 왔었나요? 그 미국의 페드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 정책 금리라든지 10년물 금리, 뭐 그 실업률 그런 데이터를 딱 보면 거기 보면 회색 영역으로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그 그레이 에어리어는 리세션 기간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그렇구나. 2020년 3월에도 리세션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Q, 2Q가 리세션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두 분기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 그리고 그 전에는 2001년, 2년 요때 당시에 리세션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리세션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가면 리세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2020년 1분기, 2분기 리세션 기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미국과 스페인과 유럽에 상륙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던 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죠? 네. 2020년 3월 달에 시장이 박살나면서 미국의 2020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5.1%로 하락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4, 5, 6월 달은 전 세계가 락다운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GDP가요, 얼마 마이너스 났냐면 마이너스 31.2%. 그렇게 많이 났나요? 네, 그게 이제 애뉴얼라이즈 해서 곱하기 4 개념으로 됐지만 이번에 1분기가 마이너스 1.6%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1.2% 하면 무시무시한 정말로 혹독한 리세션이 왔던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가까운 과거인데도 금방 망각하게 되네요. 네, 사람들은 계속 불과 2년 전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의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물가 공포, 내년에 되면 디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할 겁니다. 다시요? 네. 또 디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할 거고, 2020년 4, 5, 6월 달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1.2% 나올 때도 디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본격화되나라는 기사들이 막 넘쳐납니다. 주가, 유가, 원자재 가격 전부 다 박살이 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얼마나 혹독한
리세션이었냐면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은 이제 3.6%, 예, 거의 완전 고용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14.6%예요. 그렇게 높았어요? 예. 미국의 실업률이 14%를 돌파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실업률이 10% 살짝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2분기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4%를 돌파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혹독한 리세션이었고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어제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30만 건, 23만 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600만 건. 그래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예.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리세션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4, 5, 6, 2분기에 그렇게 실업률이 폭등을 하고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1.2%가 났던 그 4, 5, 6월 달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요. 주식시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기자님도 그때 당시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도 하시고 많은 경제 유튜브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7월, 6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주가만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때 페드가 전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죠. 페드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방준비은행의 지금 제롬 파월이 우리 연준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합니다라면서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어그레시브 이 두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니까 당시에 유동성으로 이렇게 올라온 장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의 차이가 너무 지금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그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특히나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밖에 나가봐라. 예, 메인스트리트이 박살이 났는데 뉴욕의 월가부터 시작해가 그 주변에 맨하탄 메인스트리트이 다 지금 락다운 특히나 뉴욕이 심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유동성의 힘으로만 올라왔을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4, 5, 6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반등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GDP가 31.2%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이 다시 빠지면서 더블 딥을 만들 건데 이 더블 딥이 전 저점 1430을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7, 8월 달에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주식 시장은 IQ가 2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 미국 3분기에 미국의 GDP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1분기에 마이너스 5.1, 2분기에 마이너스 31.2% 하면서 2분기 연속 혹독한 리세션이 왔어요. 2020년 3분기 7, 8, 9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7, 8, 9도 그닥 조정다운 조정 없이 있다가 10월 달에 돼서야 약간 미국도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모습도 나오고 6월 달에도 미국이 6월 27일인가 29일 날 나스닥이 또 한번 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거 말고는 별다른 조정이 없이 버텼어요.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선거가 딱 끝나고부터 11월 달부터 또 주가가 강하게 랠리가 갔었는데 2020년 3분기 7, 8, 9의 미국 GDP는요. 얼마가 나왔냐면 38.2% 정도 나왔습니다. 플러스. 네. 연간 환산 기준이고요. 33.8인지 38.2인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30%가 넘는 GDP 성장이 나왔고요. GDP는 전분기 대비 그렇죠. 예, 지표고 그러면서 이게 반짝 반등이었나라고 생각했지만 2020년 3분기부터요. 3, 4 그리고 2001년
1, 2, 3, 4 6분기 연속 GDP가 플러스가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혹독한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극심하게 전 세계가 새로운 코로나 19이라는 바이러스에 모두가 벌벌 떨고 백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치료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2차 팬데믹이 2020년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2, 3월까지 1차 팬데믹을 훨씬 웃도는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아주 공포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GDP가 플러스가 나면서부터 주가가 계속 탄탄하게 올 1월 본격적인 하락이 오기 전까지 버텼고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31.2% 나올 때도 주가는 그 다음 분기부터 GDP가 다시 정상화되는 걸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 공포잖아요. 리세션 공포를 시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시장이 이미 이 리세션이 온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100명 중에 한두 사람만 인지하고 있는 거라 지금 100명 중에 모든 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리세션이 오면 주가가 한 번 더 침체가 될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아래 공포이고요. 그래서 자 미국의 GDP가 언제부터 그러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공급망 차질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올 1분기, 2분기에 유가가 급등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작년 하반기부터 한 게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고 인건비에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역 수지가 일본,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도 나고 그런 상황이 올 2분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오버슈팅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년 1분기가 올 1분기랑 비교했을 때 과연 물가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 뭐 등등 다 감안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지나치게 지금 주식시장에 팽배해 있고 그리고 내년 요맘때로 가면 갈수록 물가 급등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물가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내년까지 4.1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 모든 두려움의 가정이 다 거꾸로 변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가 내년에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만큼 경기가 나쁘지는 않을 거고 그 정도 나빠도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에서 700 정도를 올 연말까지 회복한다고 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4,100에서 4,300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복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600, 2,700 정도로 이제 전고점 전으로 예상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 뭐 기업 실적과 유동성 두 가지로 기업 주가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유동성 측면은 이제 배제해 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2,600, 700이 어느 왜 제가 그 정도까지 복원이 된다고 하냐면요. 전고점은 이제 작년 6월 25일 날 기록했던 3,310인가 그러는데요. 2,600, 700이면 그냥 우리나라 GDP 정도 수준으로만 감안을 해도 딱 체력 정도요. 네, 2,700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PBR 1배가 2,650이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PBR 1.2 정도를 찍고 다시 떨어졌는데
과거에도 경기가 별로 안 좋았었던 2012년, 13년, 14년, 15년 박스피였던 그 구간에서도 보면요. 코스피는 0.9에서 1.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0.9가 어떤 쇼크 때문에 확 깨지면 또 바로 복원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PBR이 0.9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